김민석 후보 지금 초비상 사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표면상 결과는 1승 1패 무승부처럼 보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충청권에서 정청래 의원이 부울경권에서 각각 승리를 챙기며 저마다 선전했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론과 유튜브를 총동원했음에도 충청권에서 벌린 격차가 고작 303표에 그쳤고 진짜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곱씹어보면 친석계 비상을 넘어 김민석 본인에게 초비상 신호가 켜진 국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이 김민석이 유리하다. 전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은 여러분들이 봐도 뭐 제가 인천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동해 막 그러면서 인천의 지역구가 송영길이 있고 인천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남준이가 있고 박찬대가 있고 아무래도 인천은 김민석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수도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대의원 표가 과거같이 표의 등가성대로 되면 당연히 송영길 대의원들이 나서고 저쪽 대의원들 나서지만 겉으로는 몰려다니면서 뭐 그들이 더 커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 농촌이 아니잖아요.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지역에 미우나 고우나 송영길 5번 찍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내 지역구라고 찍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게 아마 제일 와닿죠.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 송영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민주당 후보를 해서 찍었어. 근데 송영길이가 내 지역구 우리 송영길 조직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김민석 찍으라고 해. 여러분들 찍어요? 안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권은요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선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직 선거가 통하는 선거가 충청 지역과 부울경 지역이었어요. 민주당이 포기하지 못하는 부울경. 그래서 부울경은 그쪽 조직의 힘이 굉장히 세요. 어떤 분이 어제 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정청래 어제 일제히 어떤 뉴스에서 정청래 고향에서 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청래 고향은 충남 금산이지만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명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의 지역구는 정확히 따지면 서울 마포을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이 충남 금산이지만 그 지역은 뉴 이재명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청래 의원님이 자기 고향에서도 줬다? 정청래의 제2의 고향은 마포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 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오늘 마지막에 창원 있잖아요. 경남에 사실상 허성무가 거기서 대놓고 허성무가 김민석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이나 대놓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 누가 이겼죠? 정청래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은 겉으로 많은 어떤 뉴 이재명 세력들이나 족발이나 죄송합니다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기본 한 10% 정도 앞서 나가지만 결국은 두드려 맞던 정청래는 상승 추세고 김민석은 하락 추세고 송영길은 포기하는 추세예요. 먼저 전체 지지율이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 간격을 하는 거 맞네요. 자, 전체에서 정청래 31.3, 김민석 25.1.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반적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파 이런 데에서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 싫어했었는데 최근에 인기가 올라가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정청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합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만 해당이 돼요. 30% 반영을 하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그러나 여론조사는
순회경선 뒷부분에 호남 뭐 경선하고 서울 수도권 경선 그 즈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순회경선에서 앞선 사람이 좀 여론조사에도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정청래, 김민석. 근데 이 조사에서도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36.6대 김민석, 34.3 정청래 나왔는데 표를 보시면 정청래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김민석은 상승하다가 지난주에 꺾였어요. 떨어졌죠. 한 3, 4%가. 그게 이제 신천지 의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뭘 하지 못하니까 꺾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좀 되고요. 무엇보다 권리당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권리당원에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사실 비공표 조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당원에서 정청래가 46.2, 김민석이 42.2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정청래 지지층에서는 이런 웹잡으로 막 돌린다고 해요. 권리당원에서 실제로 46.2, 42.2가 나왔고 전추국민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을 지금 기사화했던 스트레이트 뉴스도 상당히 이 기사에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첫 장을 한번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일단 첫 장을 띄워보시면 저기 보시면 봐봐요. 아니 거기로 띄워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민주당원인 이제 당원이냐 물어요. 지지층한테 민주당 지지층한테 당신 당원입니까? 근데 일반 당원 돈을 내는 권리당원 이렇게 양쪽을 물어서 일반 당원이 487명이 잡혔어. 거기에서는 정청래가 41.9, 김민석이 41.5로 박빙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민주당원이랑 응답한 수가 박빙이라고 나와.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권리당원만 따져야 돼. 근데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가 46.2 대 김민석 42.2로 중간 부분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앞서 4.0. 근데 일반 당원에서 김민석이 39.9 대 정청래 32.8로 김민석 7.1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일반 당원이 적고 권리당원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을 때 민주당원이랑 합치면 41.9 대 41.5로 팽팽하다는 거야.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뭐냐면 이걸 자세히 읽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민주당원에서 박빙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근데 일반 당원 중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 쉽게 얘기하면 권리당원에서 4% 앞선다는 게 핵심이어야 돼. 근데 앞에 표지 한번 보세요. 제 1페이지 한번 띄워줘봐. 이거를 야마라고 하잖아요. 메인 카피 제일 앞장을 위에 띄워주세요. 자, 이거. 조금 걸리네. 예, 잠깐만요. 근데 이게 문구가 진짜 대표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악의적인 게. 악의적이야. 자, 한번 보세요. 앞에 띄워주세요. 이게 막 전체 조사하고 민주당원층 비교하고 권리당원이랑 일반당원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사를 써놓은 게 이게 너무 아니 악의적. 이거 앞장 띄워주시라고.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없으세요? 정청래 전체 민심 선두 당심은 김민석과 자 아까 처음에 전체 대표 1순위 지지도 띄웠던 그걸 띄우면 되는데 그 위에 써 있는 건데 그게 차기 민주당 대표 1순위 지지도 31.3, 25.1 아까 첫 번째 띄웠던 거 그 위에 헤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헤드라인이 없어졌나?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문제다 이런 자, 말씀하시려는 읽어줄게요. 거구나. 아니 못 찾으면 냅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드라인에 스트레스 뉴스 여론조사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청래 전체 민심 선두 이렇게 됐어. 이건 맞잖아. 네. 당심은 김민석과 0.4%포인트 초접전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네. 당심 여기서는 권리당원을 뜻하는 거지 일반 당원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권리당원은 김민석과 4.0%포인트 차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이걸 왜 당심이라고 일반 당원까지 포함을 왜 시키냐고 헤드라인에. 헤드라인이 제일 중요한 건데. 헤드라인은 선거 룰에 입각해서 해설을 해줘야잖아. 그잖아. 권리당원 표심이 제일 중요하면 실컷 권리당원 물어봤으면 권리당원 해설을 여기다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굳이 이렇게 일반 당원을 나눠가지고 여기 여론조사 기사에다가 실어놓은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이 못 잡아내. 박시영이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잡아내지. 근데 맞아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고.
권리당원을 실컷 해놓고 권리당원 헤드라인 써야지. 왜 일반 당원과 합쳐서 전체 당원 0.4 초접전 이렇게 만들어놓냐고. 일반적으로 기자분들이 저렇게 헤드라인 저렇게 뽑지 않죠? 그렇지. 당연히 저렇게 안 자, 뽑죠. 예. 저 아무 의미 없는 걸 왜 그죠. 그대로 왜 뽑습니까? 사람들한테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권리당원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권리당원 지지율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야죠. 아니 2,000명 조사해서 권리당원 잡으려고 샘플 사이즈 늘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여론조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트레이트 뉴스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꽃도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이 많은데 요 조사를 보면 굉장히 최민희 의원이 앞서가 박선원이 확 빠졌어요. 신천지 했던 박선원 완전히 빠졌어. 왜냐하면 이걸 한번 보여주시고 옆에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론조사를 보면 꽃을 보면 이게 ARS 방식이니까 밑에 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했을 때 똑같아요. 아까 그것도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최민희가 아까 지금 스트레이트 뉴스 거는 27.9가 나왔는데 37.9. 박선원 13으로 2배 이상 차이나. 최민희와 박선원의 차이가. 근데 여기서는 37대 26이잖아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 그리고 김용 9.7, 서미아 8.9, 한민수 5.4, 이성윤 4.0으로 비슷해. 다시 한번 앞에 넘어가 주세요. 좋은 CNN 거 스트레이트 뉴스 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발표한 거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면 최민희 의원이 오늘 딴지보 글을 올렸던데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민희 의원의 딴지보 글을. 최민희 의원님이 압도적으로 1위네요. 여론조사 예, 1위네요. 실제로 다운 투표해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수석 최고 되는 것보다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세 명의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지지자들이 팀 정청래에서 세문의 최고위원 다 당선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민희, 한민수 한조,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해서 최민희를 수석 최고로 만들자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최민희는 1위가 되는 건 거의 뭐 불변일 것 같은데 한민수, 이성윤 중에 특히 이제 이성윤 의원이 조금 지지율가 더 낮잖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약간은 지지층 내에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투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지? 이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대표가 되면 수석 최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석 최고가 거리가 되거나 대표가 뭔 일 있으면 수석 최고가 대신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9명의 지도부가 구성이 돼요. 당대표 이해되죠? 원내대표 있죠? 이 2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5명이 최고위원이 뽑히잖아요. 선출직이. 그러면 5명 여기 2명 하면 7명이 되잖아요. 나머지 2명은 누구냐면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에요.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데 한 명은 당대표가 당원 단계에 어떻게 되냐면 전략지역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대구, 경북, 뭐 영남권. 예. 영남권에 지난번 박규환 최고처럼 그런 사람은 당대표가 자기에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겠죠. 그러면 한 명은 당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치자고. 그럼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럼 당대표까지 포함하면 2명이잖아요. 그다음 한 명은 뭐냐면 옛날엔 그냥 임명을 했는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도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 그럼 그게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뭐 정민철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 누가 될지 몰라. 꼭 자기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나랑 내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 딱 둘이고 나머지 선출직에서 3명이 돼야 5명 중에 3명이 돼야 9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예요. 과반이 되려고. 과반이 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안정적인 거야. 당대표 사람이 기본적으로 5명이 되는 거야. 원내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별로. 그래서 3명이 들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지 하는데 그거는 이미 지금 충청권은 투표를 했고 온라인 투표 오늘까지 하는 거고 뭐 PK 부울경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나 1라운드 충청 PK가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고민하면 돼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뭐 최민희 무조건 디폴트를 하나 찍었던 거를 조금 분산하는 게 낫겠네. 어떤 데는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찍는 게 낫기도 하겠네. 라는 것들이 당원들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30%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국민적인 인지도나 지명도 이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민희가 독보적으로 1위 할 겁니다. 그 여론조사 30%는. 순회 경선은 조금 나눠주셔도 돼. 한민수, 이성윤에게.
이해되시죠? 그런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최민희 의원님 방송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가끔 되게 질문을 못되게 하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시원하게 정면 돌파해 주시니까 아침마다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은 또 어떤 말로 이 유튜버들을 혼내줬을까? 자꾸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효과성은 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요새 보면은 진짜 내공이 느껴지시죠. 네. 그죠. 저도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왜 최고위원이 되어야 되느냐 최민희 의원이 밝힌 게 저는 언론 개혁하려고 최고위원 맞아요. 되는 그 그 얘기했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했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해찬 너무 정신. 이해찬 정신.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그렇지. 조직이 박살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조직 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분의 2가 민주당 국회의원 3분의 2가 뭐예요? 거의 5분의 4가 김민석을 밀고 여기저기서 조직들이 나와서 선거판 이미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난리를 펴도 당원들이 그 조직을 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청래 후보 찍어달라는 문자 받았어요? 거의 못 받았죠. 허구헌날 김민석, 송영길 찍어달라는 문자, 저쪽 류미와 어떤 위키박 이런 애들 찍어달라는 문자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직을 1인 1표제 지금 1인 1표제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지금 1인 1표제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권리당원 1인 1표제 아니었으면요 끝났어요. 대의원표에서 벌써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갖고 정청래 의표 아마 1인 1표제 아니었으면 당대표 도전도 못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일단 1라운드는 조직의 투표가 안 통한다. 제가 볼 때 이제는 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전당대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화려하게 뭐 조직 사무국장 어디 의원 이런 사람들을 쭉 줄 세워갖고 김민석 주변에 고개 조아리고 이런 모습들은 다음 선거부터는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많이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1라운드는 저희가 승리를 했죠. 2라운드 그러면 두 번째 왜 조직표가 통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당연히 예전 같으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막 대의원들 표가 막 대의원에서 역전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 왜 민주당이 1라운드를 거치면서 보면 어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도심권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 조직이 총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의 승리가 있었냐?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40대, 50대, 60대예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 50대, 60대가 민주당 권리당원의 70%입니다. 이 40대, 50대, 60대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핵심 지지층이고 민주당의 70%를 차지해요. 이 40대, 50대, 60대는 아무리 조직이 가동되고 조직이 빡세게 밀어도 이 40대, 50대, 60대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그 조직의 표를 따라가지 않아요. 제 말 맞죠? 40대, 50대, 60대는 내가 좋아하는 동네 의원이 아무리 이 사람 찍어달라 그래도 난 속으로 정청래 찍고 싶으면 겉으로는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소신대로 투표를 합니다. 이제는 과거같이 무슨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랑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있으니까 조직 동원돼 갖고 찍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동원했다라고 하면서 선거판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의 40대, 50대, 60대의 특징이 뭐죠? 지금의 40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거의 20대, 그쵸? 20대. 지금의 30대가, 지금의 50대가, 그러니까 노무현 지금의 40대, 50대, 60대는 가슴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반칙과 특권을 저항을 하고, 우리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번에 조직 선거를 깨부실 수 있었는데 그 깨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리 조직이 움직여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조직의 말을 듣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뭐 정치를 몰라서 20대나 잘 모르는 20대나 이런 사람들이 당원에서 누구 찍어야 돼 라고 하면 가리켜줘 갖고 누구 찍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70대 이상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좀 식견이 저관여층이고 정치에 대해서 약간 그 현재의 내용 파악을 못했을 때 자식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지금의 40대, 50대, 60대는 누구보다도 정치의 고관여층이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조직이 동원해서 누구 찍으라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까 우리 PD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제주도와 인천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왜 제주도랑 인천을 붙여놨냐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선거판을 짜놨지? 여러분들 제주도를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를 카니발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대부분 김포공항이나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이 가까워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전에 제주도를 하고 오후에 인천으로 잡는 거예요. 이동 편의상. 그래서 제주도와 인천을 묶어놓은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분들이 왜 제주도로 해서 뜬금없이 인천으로 하냐. 그건 공항 때문에 편의성으로 민주당이 어떤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놨고 자신들은 충청권과 PK 지역, 부울경에서 7% 이상만 지지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뭐 7%가 아니라 겨우 1점 몇 %니까 나중에 역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선, 특히 부울경 경선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 신천지와 관련된 주제는 주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하고 김민석 후보 측에서 공격의 이런 소재로 삼았던 게 사실이죠. 정청래 후보가 약간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울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정청래 후보가 증거를 내어놓으라면서 오히려 신천지를 소재로 반격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로 공세를 펼치던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벌어진 이 김민석 후보의 이 표가 좀 줄어든 거, 지지율이 줄어든 거라든지 정청래 후보가 앞서 나간 거, 이것과 이 신천지 사태가 연관이 있는지도 조금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김대호 PD가 현장에 나가 있고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호 PD 연락이 됐습니다. 자, 우리 자, 잠시만요. 네, 이제 이게 마이크를 켜야 되니까 자, 우리 대호 PD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오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현식 선생님 여러분. 네. 저는 지금 경남에서 오늘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잠시 청주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청주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부산 갔으면 거기서 하루 쉬고 오지 그랬어요. 오늘 한 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운전을 여기서 5시간이 걸려서 오늘 피로가 누적돼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이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밀양, 뭐 양산 이쪽은 40도가 넘었다라고 하던데 오늘 부산 날씨는 어땠습니까? 오늘 한 36도, 7도 정도 엄청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아, 뜨거웠죠? 네. 오늘 경선장 분위기도 매우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분위기 잠시 좀 전해주시죠. 오늘 경선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울산에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마지막 장소로는 경남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오늘은 또 충청, 대전, 세종에서 또 함께 해주신 분과 또 다르게 부산에서 노사모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부산 노사모가 참 진국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만 해도 부산에서 노사모 활동하려면 네. 거의 사회생활을 다 걸고 해야 돼요. 자신의 사회생활. 보통 우리 뭐 사회적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걸고 했어야 됐던 사람들이라 그분들이 진국이죠. 자, 그분들이 오늘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이제 뭐 부산, 진해, 김해, 경남, 창원 각지에서 많은 우리 당원 선생님들께서 오셨는데요. 네.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왜 화가 크게 났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만 이야기하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은근히 빼고 모욕적이게 한 걸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오늘 비장하게 나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청래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거는 정청래 후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냐 못 지키냐라고 또 비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 그런 이제 어떤 특정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설이나 이제 현장에서 느낌을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지점은 본인들과 뜻이 다르면 반명이라고 계속 선언을 하고 취급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좀 속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하. 자. 네. 왜냐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민주정부에서 본인들과 뜻이 다른 사람을 반명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저기 하도 반명이란 얘기가 요즘 흔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댓글창에 장용진 반명이네 뭐 이렇게 나와요. 내 진짜 내가 가짜나 가지고 내 진짜 내 진짜 나 정말 그런데 오늘 나오신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 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마음속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겠죠. 자, 오늘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부산, 울산, 경남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로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283표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네. 1163표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또다시 정청래 후보가 634표를 앞섰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울경 총합 정청래 후보가 지금 1514표 차이 격차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선두예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충청, 대전, 세종이랑 종합했을 때 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303표 정도 앞섰는데 예. 오늘 부울경 결과까지 모두 합산을 하면 총 1211표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약 1200표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뭐 부산 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뭐 대충 다들 예상은 했습니다만 표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 김민석이 이길 줄 알았는데 부산이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아마 저기 수치로 보면 더 큰 격차가 나지 않아서 아마 또 아쉬운 마음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선거 유세 현장을 보면 제가 느끼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전차와 6탄 용사들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르다. 예. 왜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거, 총선이나 대선 때 어떤 걸 많이 보시냐면 그 유세 차량 앞에 준비된 선거 운동단 프로들이 나와서 율동도 네. 하고 그죠? 맞춰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팀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팀들이 있군요. 어느 후보가 그렇죠.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까지 활용이 되는 걸 저도 처음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분들께서 또 힘을 모으셔서 또 표를 몰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표를 몰아줬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명 후보가 지금 부산, 울산 쪽에서는 많이 좀 힘을 냈다. 뭐 어떻게 좀 기세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후보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지금 현재 굉장히 목이 쉬어가지고 예. 네, 오늘은 약간 좀 뭐랄까요? 정말 노사모 선생님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연설을 좀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노사모가 저도 오늘 듣는데 오늘 찡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뭐 우리 특히 부산 쪽에 계신 분들, 부산 쪽 노사모에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그거죠. 좀 한편으로는 죄스럽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맺혀 있는 좀 그런 거죠.